보도의 진실과 시청자의 진심을 알아봅니다. YTN 뉴스 FM 열린 라디오 YTN, 저는 프로듀서 김양원입니다. 경기관광공사 사장으로 내정됐던 황교익 마칼럼니스트, 이분에 대해서 참 많은 언론이 주목했던 한 주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자진 사퇴했지만 유력 대선 주자에게까지 불똥이 튀었는데요. 떡볶이는 맛없는 음식, 혼밥은 마음의 병 등 과거의 센 발언들이 수면 위로 올라왔죠. 황교익 씨의 발언들 팩트체크해 보겠습니다. 또 기사형 광고로 포털에서 퇴출 위기에 놓인 연합뉴스 얘기도 미디어 비평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열린 라디오 YTN 오늘 순서 바로 시작하죠. 미디어가 전하는 이슈에 대한 다양한 분석과 팩트체크까지 바로 보고 뒤집어 보고 꼭꼭 씹어보기 위한 미디어 비평 프로그램 열린 라디오 YTN. 네, 한 주간 있었던 뉴스들 가운데 사실 확인이 필요한 뉴스를 팩트체크해 봅니다. 팩트체크 전문 미디어죠. 뉴스톱의 송영은 팩트체커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송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결국 자진 사퇴로 일단락이 됐는데 이번 주 가장 많이 뉴스에 나왔던 인물이에요. 네. 경기관광공사 사장 내정자였던 황교익 마칼럼니스트. 네. 이 당초에 이 사안이 논란이 됐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 황교익 씨의 과거 발언 때문이었거든요. 네. 예, 관련해서 팩트 체크해 주신다고요. 네, 소셜 미디어에서 많이 사람들이 얘기했던 것 두 가지를 확인했는데요. 하나는 이 떡볶이가 정크푸드라고 그런 말을 한 적이 있고, 또 하나는 이번 논란 중에서 이낙연 민주당 대선 예비후보가 국무총리 시절에 연미복을 착용한 적이 있는데, 이분이 연미복은 일본 정치인의 제복이어서 친일파라는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네. 실제 발언을 확인해보면 황교익 칼럼니스트는 떡볶이는 영양이 불균형하고 자극적인 맛을 내는 정크푸드다. 어린이 건강에 좋지 않다고 했고요. 제가 먼저 이 정크푸드를 확인을 해보니까 영어니까 이제 옥스퍼드 사전을 좀 찾아봤는데요. 영어 설명을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정크푸드는 쉽고 빠르게 준비하고 먹을 수 있지만 건강에는 해로운 음식,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요거에 해당되는 개념을 우리나라에 좀 찾아보니까 어린이 식생활 안전 관리 특별법이 있습니다. 여기 2조 5호에 고열량 저영양 식품이라는 것이 규정되어 있는데, 이 식품의약품 안전처장이 정한 기준보다 열량이 높고 또 영양가가 낮은 식품으로서 비만이나 영양 불균형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어린이 기호식품을 말한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적용 대상 어린이 기호식품은 간식용과 식사 대용으로 나눠지고 있는데요. 대상 식품 가운데서 열량이 높거나 단백질 함량이 적거나 포화지방 또는 나트륨 함량이 많은 식품은 법을 규제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떡볶이가 정크푸드냐 이거를 보려면 일단 그러면 식약처의 어떤 규정을 살펴보면 될 것 같은데, 식약처 규정을 좀 찾아봤는데요. 근데 적용 대상 자체에는 떡볶이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아. 네, 그래서 현행 법 체계에서 떡볶이는 어린이들에게 해로운 정크푸드로 볼 수 없는 상황인데요. 또 떡볶이 영양 성분도 식약처 기준 이내였습니다. 이 식약처가 지난해 12월 가정 간편식 영양조 결과를 발표한 적이 있는데, 여기에 떡볶이 85개 제품의 평균을 냈습니다. 그래서 일회 섭취 참고량 기준으로 해서 열량, 단백질, 지방 등을 따져봤는데, 이 모든 항목에서 식약처 기준 이내, 그러니까 초가 잘못되지 않은 거죠. 네. 그러니까 기준을 지키고 있는 걸로 나타났고요. 네. 결국 떡볶이는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가 규제하는 고열량 저영양 식품이 아닌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네. 사실 떡볶이 우리 국민들의 소울푸드인데, 네. 떡볶이는 관련 규정상 정크푸드는 아닌 걸로. 네. 네, 그렇습니다. 자, 다음에는 또 다른 발언 중에 하나가 연미복을 착용한 거 관련해서였어요. 이 논란의 시작은 민주당 이낙연 캠프의 상임 부위원장인 신경민 전 의원의 발언이었는데요. 이 황교익 칼럼니스트가 이 경기관광사장으로 내정된 것이 알려지자 신 전 의원이 과거 황 칼럼니스트가 일본 음식이 빗대서 그런 음식을 좀 폄하한 적이 있는데, 그거를 거론하면서 일본 도쿄나 오사카 공세 맞을 뿐이다, 이렇게 발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황교익 칼럼니스트가 그거에 대한 반발로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의 연미복 착용 사진을 올리고 일본 총리도 어울린다, 이런 내용을 올렸습니다.
그 사진은 이낙연 전 대표가 국무총리 시절이었던 지난 2019년 네. 네, 가을에 일본의 나루히토 일왕의 즉위식에 참석했던 모습이라고 하죠. 네, 맞습니다. 그때 사진인데요. 당시 이낙연 총리는 한국 정부 대표로 참석을 했습니다. 이 보통 영어로 테일 코트, 이 꼬리가 있는 것처럼 보이죠? 네. 그래서 이렇게 불리는 연미복은 원래 서양의 남성 예복이 맞습니다. 그리고 네. 현재 외교 행사에서 주로 착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마 우리의 기억이 일본 그 제국주의 영향 때문도 있을 텐데, 네. 그날 하필이면 이렇게 연미복을 입은 이유가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요거는 외교부에 직접 전화를 해봤는데요. 네. 그 외교부 의전기획관 담당자께서 이 국가를 대표하는 고위급 인사가 참석하는 외교 행사에는 이 보통 출석해서 드레스 코드를 알려온다고 합니다. 알려오는 게 일반적이고 네. 그러면 의전 담당자는 이 드레스 코드에 맞춰서 그걸 준비하는데 또 관련해서 보면은 이 국왕이 있는 입헌 군의제국가 있습니다. 일본이나 영국 뭐 그런 나라들을 볼 수 있는데 네. 이런 나라에서 국왕 관련 행사에서는 보통 연미복과 같은 예복을 제대로 갖춰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당시 그 일본 국왕 즉위식 행사에서도 그 브라질 대통령 등 많은 국가 정상들이 연미복을 입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미복을 입는 것이 외교가의 뭐 관례다 네. 이런 것 같은데요. 네. 그런데 이 연미복이 일본 정치인의 제복이라는 주장은 어떻게 확인이 좀 됐을까요? 네, 그 환경 커뮤니스트가 쓴 글을 보면 연미복은 메이디 유신 이후 타가 입고 그러니까 아시아를 벗어나서 세계로 가자 뭐 이런 뜻인데요. 를 외치며 스스로 유럽인이 되고자 했던 일본인의 정치적 의지가 담긴 것이라고 했는데 이거에 대한 근거는 없습니다. 뭐 이런 규정이 있거나 이런 선언문이 있으면 그걸 근거로 할 수 있겠는데 네. 그런 뭐 문건이나 근거가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근거가 없어서 이건 확인이 어려운데 뭐 확실한 거는 현재도 국가 행사에서 행사에서 주로 세계 정상 뭐 고위직들이 드레스 코드를 많이 입고 있고요. 네, 연미복이 일본 정치인의 제복이다 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주장이다라고.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 코로나19 대유행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백신 접종률이 높은 미국이나 유럽에서도 심상치가 않지 않습니까? 네, 네. 요 관련한 팩트체크 준비하셨다고요? 네, 최근에 유튜브에서 또 많이 논란이 된 영상이 하나 있는데요. 네. 이 말을 하신 분이 서울대 의대 출신의 명예교수세요. 그러니까 좀 더 권위가 실린 거죠. 네. 이분 주장이 많이 논란이 됐는데 그래서 제가 좀 찾아봤습니다. 영상 속 내용이 어떤 게 있는지. 이 유튜브 방송 내용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건 30가지 추려봤는데 첫 번째는 백신 때문에 죽는 사람이 코로나 때문에 죽는 사람보다 더 많다. 네. 또 하나는 한국인 대부분은 무증상 확진자에서 99.4%는 백신을 맞을 필요가 없다. 네. 그리고 아까처럼 코로나19는 토착화 되어서 감기처럼 됐다. 이런 내용이 주요 내용이었습니다. 네. 사실 백신에 대한 어떤 국민들이 가지는 불안감, 사실 이것 때문에 백신 접종을 기피하는 현상도 일부에서 있다라는 보도가 있는데 네. 좀 하나씩 살펴볼게요. 네. 자, 코로나19가 확진돼서 사망하는 사람보다 백신 맞고 사망하는 경우가 더 많다. 이거부터 살펴볼까요?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실이 아닙니다. 네. 지난 18일 기준 우리나라의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는 2,178명입니다. 그리고 똑같은 기준으로 하기 위해서 이제 코로나 백신 접종이 시작된 2월 26일 이후를 보면 592명이고요. 그리고 백신 접종 후에 사망 신고 사례가 있습니다. 466명입니다. 네. 그리고 여기에다가 다른 증상으로 신고했다가 상태가 중증으로 악화해서 사망한 경우는 220명을 포함하면 사망자는 모두 674명입니다. 백신 접종 후에 사망한 사람이 674명. 네. 네. 언뜻 보면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는 592명, 백신 접종 이후에 사망은 674명. 이렇게 보면 백신 접종 이후에 사망자가 더 많은 것 같은데 네. 이거를 자세히 보셔야 되는 게 정확히 보셔야 되는 게 백신 접종 후 사망 사례라는 게 신고 사례고요. 네. 이거는 말 그대로 선후 관계입니다. 시간 단지 관계다. 시간상 내 앞뒤만 있을 뿐이지 이게 인과관계가 있다는 거는 없습니다. 확인이 없습니다. 정확하게는 그래서 정확하게 보려면 백신 접종과 백신 접종 후 사망 사례의 인과관계를 찾아야 되는데 현재까지 백신 접종으로 인한 사망으로 밝혀진 사례는 딱 2건이고요. 네. 판정 보류인 상황이 있습니다. 8건이 있는데 이걸 다 더해도 10건뿐입니다. 그래요. 백신 접종과 사망의 선후 관계를 단순히 이것을 인과관계로 단정 지을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라는 건데 네. 좀 설명을 좀 쉽게 해주세요. 쉽게 볼 수 있는 치명률
살짝 볼 수 있죠. 이걸 비교해봤습니다. 똑같이 2월 백신 접종이 시작된 2월 26일 이후 치명률을 비교했는데요. 코로나19 치명률, 즉 확진자 대비 사망자의 비율은 0.4279%입니다. 그러니까 네. 200명 중 1명 정도 코로나 확진자에 이렇게 사망이 나온다는 얘기고요. 네. 그리고 백신 접종 인원 대비 접종 후 사망자의 비율은 0.0028%입니다. 0.0028%. 1000명, 만 명에 한 명이 안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백신 접종 후 사망자보다 코로나19 치명률이 152배가 높습니다. 152배가 더 높다. 네, 네, 네. 그렇군요. 그럼 결국 코로나19에 걸려서 사망할 확률이 예. 코로나19 백신을 맞은 후에 사망할 확률보다 152배가 높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럼 일단 첫 번째 주장은 사실이 아닌 걸로 팩트체크 해봤고요. 두 번째 팩트체크. 우리나라 국민 대부분 무증상 감염자여서 99.4%는 백신 맞을 이유가 없다? 이건 어떻습니까? 그 유튜브에 나오신 교수님께서 그냥 본인께서 그냥 통계를 냈다고 하시더라고요. 다른 정확한 근거는 없었고요. 자체 통계 내셨다는데 그럼 근거가 없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따로 통계 자료를 확인해봤습니다. 네. 전체 확진자 중 무증상 감염자 비율 통계 자료가 있는데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 연구팀이 지난 9월 미국 내과학회지에 발표한 무증상 코로나19 감염의 유병률 이런 논문이 있습니다. 네. 여기에 따르면은 일단 전 국민의 절반가량을 검사했던 아이슬란드였는데요. 여기에 무증상자 비율은 43%로 집계됐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탈리아의 한 마을 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게 있는데 여기서 무증상자는 41%였고요. 네. 또 그 일본의 정박한 유람선 다이아몬드 프린세스 사례가 있던데 여기에 감염자 중에 46%가 무증상자였을 수 있습니다. 네. 결국 대체로 무증상 확진자의 비율은 55%가 조금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나온 여러 가지 사례를 네. 종합해 봤더니 네. 그 무증상 감염자 확진자의 네. 비율이 한 40%대 정도에 머물더라. 네. 네, 이렇게 우리가 좀 유추해 볼 수 있겠는데 네. 그러면은 교수님이 주장하셨다던 한국 국민의 99.4%가 무증상 감염자다. 이거는 사실이 아닌 걸로 추정할 수가 있겠네요. 네. 만약에 사실이라면 근거를 좀 알려주셨으면 네. 좋겠고. 네. 자, 다음은 코로나19가 이제 감기처럼 됐다. 네. 저도 그랬으면 참 좋겠는데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네. 그분 말씀이 에어컨 켜놓고 몇 시간 운전하면 목이 칼칼할 정도의 감기로 변하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지금 죽는 사람 없지 않냐 이렇게 근거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또한 사실과 다릅니다. 8월 18일 0시 기준 코로나19 사망자는 전일 대비 8명이 증가했고요. 또 다음 날인 19일 0시 기준으로 13명이 추가가 됐습니다. 네. 지난해 12월 3일 이후 사망자가 나오지 않은 날이 없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델타 변이 확산과 함께 위중증 환자가 늘어나고 있어서 사망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네. 전문가들은 이 백신 접종의 치명률을 낮췄고 또 4차 대유행으로 확진자 수가 늘어나면서 치명률이 좀 낮아지게 보이는 착시현상도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네. 18일 기준 연령별 치명률을 살펴보면 80대 이상은 17.51%, 70대는 5.18%, 60대는 1.06%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확진자 100명 중에 1명은 사망한다는 얘기죠. 네. 또 50대도 0.24%로 간과할 수준은 아닙니다. 네, 그래요. 우리나라가 의료 수준이 높고 그렇다 보니까 코로나19에 감염이 된다고 해서 바로 사망으로 이어지는 사례는 흔치는 않지만 네. 지금 연세가 높을수록 치명률도 함께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요. 네. 백신 접종 꼭 하시기 바랍니다. 이 서울대 의대 출신 명예교수님의 이런 유튜브 주장은 저희가 점검한 바로는 모두 사실이 아니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팩트체크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뉴스톱의 송영훈 팩트체커였습니다. 진실을 전합니다. 진심을 다합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YTN 뉴스 FM 열린 라디오 YTN 토요일 저녁 8시 20분에 방송됩니다. 한 주간 YTN 라디오에서 방송된 프로그램들을 모니터링하고 평가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박은하 시청자평가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평가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에는 어떤 프로그램 모니터링 하셨습니까?
네, 이번 주에는 짧은 시간이지만 시사부터 생활 정보까지 다양하게 알찬 소식들을 전해주는 프로그램이죠. 이제 매일 아침 10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방송되는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어떻게 들으셨어요? 네, 먼저 이제 8월 9일 월요일에 방송된 이슈 인터뷰 코너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제 이날은 이제 광복절을 맞아 총리의 관심사였던 이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가석방과 관련된 내용을 다뤘습니다. 이제 임지봉 한국헌법학회장이 출연해서 이제 가석방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이때 이제 진행자가 점차 심층적인 질문을 던져가며 깊이 있는 내용을 전달해서 몰입도 있는 이제 인터뷰를 들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제 처음에 진행자는 이제 특별 사면과 가석방의 차이를 시작으로 질문을 했고요. 이제 그 대상이 경제인 그리고 정치인 등 이제 유명인을 대상으로만 진행되는 것인지, 이제 또 가석방 이후 경제 활동이 가능한지, 또 가석방이 이루어진 다음 특별 사면이 추가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지 등 심화되는 내용의 질문들이 이어졌습니다. 이런 질문들이 이제 이재용 부회장의 가석방 사안의 핵심을 아는 데 도움을 주었고, 이제 또 시민들이 갖게 되는 본질적인 궁금증을 해소하는 데도 유익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근본적인 질문부터 또 본질적인 궁금증도 해결해주는 좋은 인터뷰였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평가해 주셨고요. 다른 내용도 있습니까? 네, 이제 같은 날 진행되었던 슬기로운 언어생활 코너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이날 슬기로운 언어생활에서는 이제 일상적으로 쓰이는 언어 중 차별적 표현이 담긴 언어에 대해 다루었습니다. 반팔, 반바지, 외발 자전거 등 이제 누군가는 들을 때 상처를 입을 수 있는 언어를 되돌아보고 이제 대중들이 이를 무의식적으로 아무렇지 않게 사용하고 있는 점을 일깨워 주었는데요. 듣는 이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마음의 거리를 좁히고 이제 의사소통의 중요성을 다룬 주제 선정이 좋았다고 평가했습니다. 또한 이제 은연중에 사용하고 있으면서 위의 사례와 유사한 이제 차별적 언어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청취자들에게 직접 의견을 받는 시간도 있었는데요. 이제 이를 통해 청취자의 참여를 높이고 비차별적인 언어 사용을 정착시키기 위한 이번 방송 내용의 취지를 잘 전달하는 데 효과적인 방법이었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의미 있는 주제를 다루면서도 청취자들의 참여를 이끌어낸 코너였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또 평가해 주셨네요. 반면에 아쉬웠던 점은 없었을까요? 네, 이제 8월 10일 화요일 방송의 경우에 이제 도쿄올림픽이 한창이었기 때문에 이제 올림픽 이슈를 중심으로 인터뷰를 진행했는데요. 네. 이제 이 인터뷰가 조금 아쉬웠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제 먼저 이제 이번 도쿄올림픽에서는 처음으로 정식 종목에 채택된 스포츠 클라이밍에 대해 많은 국민들의 관심을 나타냈었는데요. 이제 결선까지 진출했던 서채연 선수와 전화로 연결했던 인터뷰에서 이제 올림픽 무대를 처음 선보인 익숙하지 않은 종목인 만큼 이제 서채연 선수에게 직접 경기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던 이제 좋은 기회였다고는 생각이 들었지만, 서채연 선수의 개인적인 올림픽 후일담에만 초점을 맞춰 인터뷰가 진행되다 보니 이제 스포츠 클라이밍이란 낯선 종목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을 듣지 못한 것 같아서 이제 그 부분이 조금 아쉬웠습니다. 이제 또 같은 날 이제 소정현 한국과기술연구원 도핑컨트롤 센터장과도 인터뷰가 진행되었는데요. 이제 우리나라 도핑 분석 기술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점을 소정현 센터장이 소개해 주셨는데요. 청취자로선 알지 못했던 내용이었기 때문에 도핑 분석 방법 등 좀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면 좋았겠지만 그 부분이 들을 수 없어서 그 부분이 조금 아쉬웠고요. 하지만 이제 어떤 경기에서 도핑 테스트가 이루어지는지 정도의 조금 피상적인 이야기들만 이루어진 것 같아서 그 부분도 조금 아쉬웠습니다. 네. 오늘은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에 대한 시청자 평가원의 의견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박은하 시청자 평가원이었습니다.